자, D-14일입니다. 대선. 이제 중반전이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구도 속에서 이재명 후보 지금 대세론을 굳히는 모습입니다.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수도권 중도층 과반 지지에다가 PK에서도 오차 범인의 접전 양상입니다. 30%대 박스권에 갇힌 김문수 후보는 지지율을 뚫는 게 최대 과제인데, 자, 본격 추격전을 펴고 있지만 중도층 보수층의 지지세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단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탈당이 변수를 만들어낼 거다 기대하고 있고요. 지지율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TV토론 등을 계기로 대반전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젊은층 중심으로 일단 이슈 선점을 내리고 있고 보수층 일부 이탈표를 흡수하는 전략도 병행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도 관심인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토론회에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참여했습니다. 자,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이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가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 좀 싸늘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단일화 되려면 적어도 이제 김문수 후보가 40%대 안착해서 이준석 지지율을 합쳤을 때, 적어도 오차 범위 안에 박빙의 경쟁을 할 때, 이제 산술적으로 역전이 가능할 때 단일화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단일화 또 1차 마지노선은 24일입니다. 25일 날 투표인가 인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김두수 원장님, 저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토론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의 반등이 시작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반등. 예. 네. 그러니까 저 김문수 후보도 이번 토론의 MVP는 이준석이라고 이야기할 네. 정도로 이준석 후보의 토론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이 사실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항마,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이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이제 계획을 할 때는 후보 등록까지 한 10%를 넘을 수 있다고 봤는데, 이 초반 그 1단계에서 약간의 차질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덕수 총리가 이 후보로 나오면서 이제 쟁점이 분산되는 바람에 초반에 한 10%를 넘을 거라고 봤던 것에서 한 7, 8% 이렇게 나왔던 이런 이제 좀 장애가 생긴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우리는 토론회에 주목해서 이걸 계기로 했는데, 이제 이번 주 이제 수목금 요일 때 여론조사가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두 자릿수로 올라갈 거고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응답이 좀 저조해서 우리 생각은 이재명 후보를 40%에 묶으려고 그랬는데 40% 후반이나 50% 가까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보수층은 응답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도 지금 보면 이제 30%가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 전후에 약간 걸쳐 있기도 하고, 저희들도 이제 8, 9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단일화가 아니라 굳이 말하면 김문수 후보는 아무리 잘해도 2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후보로의 어떤 교체, 뭐 단일화라는 말을 쓰면 이상해지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한 15% 이상을 치고 올라오면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준석이다라고 하는 이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뭐 일주일 상간에도 이거는 판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댓글에 보면 또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가 여성과 중장년층에게는 좀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글도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차피 김문수 후보는 2등이기 때문에 단일화 혹시 되더라도 이준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리고 이번 토론을 보니까 그렇게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만 높인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박영선, 박원순 토론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똑똑하기는 박영선이 똑똑했는데 네. 결과표를 까보니까 뒤지는 예. 어눌하게 저한테 왜 이랬어요. 박원순 무소속 시민 후보는 예. 박영선은 꼬치꼬치 왜 이명박하고 그렇게 친하냐고 따졌던 네. 그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런 정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뭐 대체적으로 보아도 물론 이 후보가 TK에서 떨어져요.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네. 이준석 후보가. 그리고 수도권에 조금 하고 그것도 뭐 청년 남성한테만 조금 소구력이 높을 뿐이고 제가 봤을 땐 토론회 상당히 잘할 줄 아는데 예상 밖이에요. 물론 이재명 후보 잘한 거 없습니다. 부자 몸조심 했고요. 사실은 김문수 후보는 저 사람이 진짜 1등 할 마음이 있나 정도의 그냥 겨우 갖고 나온 거 읽기에 급급한 내용이 부족한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 결과적으로 흥행에 실패한 토론이었고요. 흥행에 성공했어야지 그나마도 이준석 후보가 차고 올라올 수 있었는데 일정 정도 자기는 똑똑하다고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표로 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댓글에 또 이런 건 있습니다. 6070은 김문수 후보, 2030은 이준석 후보. 둘이 합치면 시너지 기대할 만하다. 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업체 이제 리얼미터도 그랬고 어제는 MBN에서 돌린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상 양자 대결을 돌렸을 때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반대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애매모호했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장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의힘 후보라도 중도 확장성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탄핵도 찬성했고 비상계엄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있는데 이재명을 막으려면은 보수는 어쨌든 전부 다 이준석이든 김문수든 뽑을 거야라고 하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의도의 정치 공학이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까면 우리 김주수 원장님 죄송하지만 너무 이준석 후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양자 대결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보수층에서 이 보수층 또는 2030 여성층에서는요. 나 이준석 후보만 안 나가 그냥 투표 안 해.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맥상통하는 게 이번 1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자리를 뺏어와야 되는 쟁탈전이잖아요. 지금 2등 쟁탈전인데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를 아주 논리적으로 날카롭게 공격하는 모습 플러스 뭔가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안정감이 있었어야 됐었어요. 아 준석이가 많이 컸구나 이제 어른이 됐네. 근데 그날 이준석 후보는 너무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내가 막 이겨야 된다. 저 사람 내가 짓밟아야 돼. 내가 아주 똑똑해 보여야 돼. 이게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본인의 말도 좀 꼬이는 감도 있었고. 그래서 얼굴도 빨개져가지고. 예, 물론 물론 원인은 달랐습니다. 예, 약을 먹었다고 예. 하지만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저는 그날 줄 수 있는 사실 이준석이 똑똑해서 뽑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예. 그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아쉬웠다. 네.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대로 이제 이재명 대세론으로 굴러가는 겁니까? 여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를 해보는 것이 마지막 남은 방법이겠죠. 예. 그래서 그 결단을 양 진영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하고 싶을지 안 하고 싶을지 본인은 강하게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밖에 제3자 입장에서는 표현은 그렇고 추정적으로는 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본인의 속내는 모를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단일화 경선의 단일화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저희 쪽에서 대폭 아마 이준석 후보 쪽의 어떤 절차나 방법에서 양보를 해야만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 단일화가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의 어떤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이준석으로의 단일화도 국민의힘에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되든 저희가 되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공통 연합 후보로 가는 거니까 그건 뭐 선택 가능한 근데 선택이죠. 제가 이 국민들 유권자들 앞에 자꾸 돈 얘기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게 이제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의 가능성이 만약에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선거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만 고려한다면 모든 걸 다 차치하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미 쓴 돈이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마 거의 뭐 아무리 못해도 200억? 물론 저희 추정입니다. 한 200억 이상은 쓰지 않았을까요? 유세차에 현수막에 공보물에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해줘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됐어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후보 사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갚아줘요? 당이 파산해요. 국민의힘이 소멸됩니다. 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단일화할 것인가?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당을 하고 국민의힘이 돈을 꺼서라도 개혁신당이 쓴 돈을 갚아주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지 무슨 수로 그 수백억의 선거 자금을 갚아줄 것이냐.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네. 야, 이 현실적으로 단일화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김두수 부원장님, 이런 댓글도 있긴 해요. 1차 TV 토론 후에 정책 대결 정면으로 가게 되면 지지율 또 어떻게 출렁일지 모른다. 이제 두 번의 토론이 있습니다. 이제 정치 분야도 남아 있죠. 예. 네, 이제 금요일하고 이제 네.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두 번 남아 있는데요. 이제 금요일이 사회 분야고 이 다음 수요일이 이제 정치 분야인데 배치도 왜 경제 사회 그 정치로 했는지 네. 좀 애매모호하고 첫 토론이 또 일요일 밤이라는 것도 네. 그렇고 상당히 선관위가 이런 부분을 좀 국민들을 생각하면 금요일 정도로 땡겼어야 되는데 이게 좀 다들 늦고 약간 이번에 뭔가 이 민주당 쪽의 어떤 강한 국회 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조정되고 있다는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이번 지금 선거 지금 초반입니다. 아직 14일이 남아 있고 이번 주에 그 여론의 변동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준석 후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4대 3대 1 또는 뭐 5대 3대 1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랑도 움직이는 거고 모든 게 다 움직입니다. 예, 변화가 있고 이 변화의 추이를 봐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는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면 이준석 후보는 계속 소수 정당이니까 지지율이 줄어들 거야. 그런데 사실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소음이 제거되고 정말 제대로 된 신호가 이제 가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여론의 어떤 흐름, 추이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이게 선거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 비용의 문제는 그냥 그 당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그게 뭐 단일화 여부에 이야기한다고 정말 구차스러운 이야기가 돼버리고 그거는 이제 서로가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의 이야기고요. 그거는 다른 차원인데 우리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지금 가상 여론을 붙이면 현재의 낮은 지지율이 반영돼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도 30%가 나와요. 그러니까 30%대가 나오고 뭐 김문수 후보가 좀 더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지금 10%에 나오는 데서 이렇게 가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그런 정도의 서로 양자 가상인데 만약에 이제 이번 주를 지나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다시 한번 또 가상의 여론조사 이런 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댓글에 국민의힘은 이제 윤 대통령 탈당한 후 이제 추격하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또 반면에 PK에서는 오차 범위로 이재명 후보 앞서기까지 했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저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한 번도 좀 흔들림이 없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는? 예. 그 흔들림이 없는 게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뭐 옛날에 당을 나갔던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그래가지고 몇몇 또 국회 부회장 했던 분도 그만두고 뭐 하여튼은 뭐 자연스럽게 또 뭐 허나 뭐 의원들도 없고 김상욱 의원도 없고 그게 큰 도움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이재명이 통합을 하겠다, 중도를 가겠다, 저 보수 쪽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뭐 진실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루어지고 있네라고 하는 인상은 명확한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여론조사의 추이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해 이준석 후보의 당선 가능성 1%나 2%밖에 안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표 기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라 29일 날 벌써 사전 투표가 시작된다면 9일 뒤에 투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흐름으로 이번에도 뭐 부정선거라 해서 뭐 본투표하지만 사실은 사전 투표에서 압도해 버리면 뒤에 더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큰 변화를 해야 될 이유가 항상 3위 하는 후보는 사표 심리 때문에 실제 까보면 실제 기대치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아니라 있는 지지율조차도 실제로 까보면 준석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야? 차라리 김문수 찍지 이렇게 역으로 가는 표가 있기 때문에 이 대세라는 것을 허물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